제 생각에 예민한 사람들이 가장 하면 안 되는 일 중 하나가 나의 예민함을 가까운 사람에게 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타고나길 좀 예민한 기질이었던 제가 그 예민함을 오히려 갓생사는데 승화시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들 인사이드 아웃 2 혹시 보셨나요? 저는 영화관에서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제 친구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별로 공감도 안 되고 그렇게 재미없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불안이가 이해도 안 가고 그냥 재미없었대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 눈물이 되게 없는 편인데도 그걸 보면서 약간 눈물이 찔끔 날 만큼 공감하면서 봤거든요. 그것처럼 이게 사람마다 타고난 예민함의 정도나 불안함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인사이드 아웃을 예로 들면 제어탑을 잡고 있는 게 어떤 사람은 기쁨이고 또 어떤 사람은 슬픔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불안이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 제어탑을 갖고 있는 감정이 불안이인 것 같아요. 저는 타고나기를 좀 예민한 이 기질을 어쩌지 못해서 저의 10대 때 그리고 20대 때는 자주 불행했어요. 그리고 이 예민함이 저의 큰 단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한테는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최대한 막 털털한 척도 해보고 최대한 이 예민한 기질을 눌러보려고도 해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바로 이 사람의 기질과 성격이 조금 달라서 성격은 살면서 환경에 의해서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 기질은 그렇게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노력한다고 없어지지 않는 저만의 어떤 타고난 기질 혹은 특성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30대가 된 지금은 저의 이 예민하고 그리고 자주 불안해하는 이 기질을 이용해서 오히려 저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의 이 예민함 혹은 불안한 성격이 단점만은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단점이기만 한 단점도 없고 장점이기만 한 장점도 없는 것 같거든요. 예민함 혹은 불안함이라는 이 기질 역시 내가 장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단점이 돼버릴 수도 있는 특성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타고나길 좀 예민하고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제가 어떻게 이 기질을 다스리고 또 반대로 저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이용하는지 그 방법과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럼 내가 예민한 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혹시 물으신다면 예민한 사람 특징 첫 번째, 위장 장애가 있다. 이게 스트레스랑 이 위가 되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위장 장애를 거의 중학교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생이 막 교복 입은 그 어린 학생이 급식실 가기 전에 그 치약맛 나는 그 위벽 보호제를 막 물고 급식실 가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사실 지금까지도 조금 스트레스 받거나 아무래도 좀 예민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위가 되게 자주 아프고요.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위장 내시경에서 뭐 이렇게 떼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주 관찰하고 좀 지켜봐야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이건 제가 타고난 기질이라 그냥 이걸 좀 잘 다스리면서 살아야지 어쩔 수 없다고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면증이 있다. 이것도 좀 예민한 기질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예민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특히나 밤에 되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이 말은 하지 말걸. 그때 이 말 할걸. 이렇게 대꾸해줄걸. 막 이런 막 온갖 생각들이 나를 덮쳐와서 밤에 잠을 잘 들지 못해요. 타고나게 예민하니까 이렇게 신경이 좀 흥분되어 있어서 그걸 잘 가라앉히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20대 때는 내내 이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주기적으로 처방받아서 정 안 될 때 사람이 너무 못 자면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정 못 견딜 때는 약을 먹으면서 20대 때는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요. 30대가 된 지금은 저의 쇼츠를 보시면 알겠지만 비교적 잘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여전히 지금도 타고난 예민한 기질이 있으니까 이게 막 쉽게 잠들지는 못하지만 불면증은 이 정도면 치료됐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법도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예민한 사람 특징 세 번째, 눈치가 빠릅니다. 왜냐면 예민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
혹은 작은 어떤 비언어적인 몸짓을 잘 캐치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파악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장점도 되지만 단점은 인간관계가 힘들고 정말 빠르게 지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저 사람 혹은 저 사람들이 나를 지치게 하려고 했다거나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게 아닌 걸 아는데 그냥 아무리 친하고 심지어 가족이랑 있을 때에도 그냥 사람이랑 있으면 에너지가 빨리고 지칩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내가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된다? 그러면 당신은 예민한 기질이 맞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민한 기질을 제가 어떻게 잠재웠는지 불면증, 위장장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지치는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 일기 쓰기입니다. 제 생각에 예민한 사람들이 가장 하면 안 되는 일 중 하나가 나의 예민함을 가까운 사람에게 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건 당연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좋지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한테도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을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아무리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만 이용하고 쟤는 만날 때마다 너무 예민해. 만날 때마다 나한테 너무 힘든 얘기만 해. 부정적인 얘기만 해. 하는 사람을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뭐 힘든 일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쁜 일은 2배가 된다는데 저는 힘든 일을 나누면 힘든 사람이 2명이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경험상으로 그랬어요. 물론 절대 힘든 얘기 하면 안 돼. 뭐 고민 상담도 하지 마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따금씩 힘들면 서로 고민 상담도 해줄 수 있고 위로도 나눌 수 있죠. 그런데 기질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정말 매일매일 나의 예민함을 건드리는 사건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생겨요. 심지어 내가 그냥 가만히 누군가를 안 만나고 가만히 내 방 안에 박혀 있다고 해도 나를 스스로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매일매일의 힘듦을 다른 사람들한테 매일 털어놓고 위로를 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일기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기를 나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는 거죠. 뭐 일기는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막 내가 있었던 일, 내가 했던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막 써내려 갑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걸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내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그리고 날 힘들게 했던 사건이나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상 글로 쓰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상했던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민했던 거구나. 혹은 반대로 내가 예민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쁜 새끼였던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기를 쓰면서 그 자체로도 내 감정이 정리가 되고 또 이게 나의 예민함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사람 혹은 그 사건이 나쁘고 해결해야만 하는 일인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기 쓰기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심리 상담도 올해 꾸준히 한 반년 정도 받았는데 근데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느꼈던 건 물론 심리 상담에서 받았던 도움들도 있지만 오히려 일기 쓰기가 저한테는 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리 상담 혹은 웬만한 다른 방법들보다 좋은 게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자, 2번째는 나만의 아침 루틴 만들기입니다. 또 미라클 모닝이야? 또 뭐 갓생 얘기하는 거야? 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꼭 새벽에 일어나거나 꼭 아주 이른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뭐 8시에 일어나도 되고 9시에 일어나도 되고 어느 시간에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다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나만의 아침 루틴을 만드는 건 이 예민한 기질을 다스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불안이 언제 찾아오냐? 언제 가장 심하게 찾아오냐? 바로 밤에 찾아옵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대학원을 졸업하고 코로나 때문에 취준이 잘 안 될 때 정말 불안하고 내 미래가 걱정됐어요.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그런데 그 시기에 제가 어떻게 했냐? 저 자신한테 굉장히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든 밤에 하는 고민은 쓰레기다. 지금 고민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있지만 해가 지고 나서 저녁이 됐을 때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하는 일은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내 과제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너 지금 고민되는 거? 지금 일단은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기 쓰면서 생각해.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밤에 하는 고민은 그냥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고민은 흔들 의자와 같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속 흔들리기만 하고 나를 어디로도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밤에 하는 고민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이 안 나고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는 왜 이랬지? 그때 이런 거 하지 말걸. 나 왜 이렇게 살지? 난 항상 왜 이런 거야? 난 왜 항상 실패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답이 없는 자기 비하나 불안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잠은 못 자고 늦게 잤으니까 그 다음날 또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 또 하루를 기분 나쁘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나 또 늦잠 잤네. 나 진짜 맨날 왜 이럴까? 나 진짜 안 되는 인간인가 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얼레벌레 하루를 보내다가 또 밤이 되면 불안해지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다 못 자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악순환을 끊고자 밤에는 그냥 무조건 너 잠만 자. 잠을 자는 게 너의 유일한 과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아침에 이렇게 해가 떠 있을 때 그 똑같은 고민을 하면 아침에 하는 고민에는 반드시 결론이 나요. 그것도 생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납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아침에 고민하면 거의 1시간? 아무리 길어도 2시간 안에는 항상 결론이 나요. 그래?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야? 그러면 예를 들면 영어 자격 시험을 준비하자. 그리고 영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오늘 하루는 이걸 하면 되겠네? 하고 결론이 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린 그 결론을 따라서 그 계획을 그냥 실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아직 하루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결심한 그 일을 해내고 그러면 또 밤에 뿌듯해요. 좀 더 잘 잘 수 있죠. 물론 그때도 조금 불안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게 정말 맞나 하는? 그럼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너 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천천히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예민하고 불안한 사람일수록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왜냐면 이게 아마 뇌과학적인 이유도 있을 거예요. 밤이 되면 그 불안함이나 감정을 소용돌이치게 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난 별로 예민하지도 않고 불안함도 별로 없어. 이러면 그냥 아무 때나 사실 일어나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꼭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형 인간이 사는 삶만이 갓생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다만 내가 좀 예민하고 불안한 편이다 하면 저는 최대한 그 불안함과 예민함을 아침 시간에 내 인생을 고민하는 것으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예민함과 불안함을 내 삶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어요. 자, 3번째는 명상입니다. 이게 명상하면 아직도 조금 추상적이고 혹은 종교적인 활동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명상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뇌 구조와 사고방식을 바꾸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자세하게 풀지는 않을 건데 저는 이 책 하루 10분 마음 챙김으로 나를 바꾸는 법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저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뒤에 책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과 관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걱정, 무기력, 마음속 불안의 소리를 줄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과거에 가 있으면 후회하고 미래에 가 있으면 불안하다. 현재에 와 있어야 충분히 온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명상이라는 건 과거나 미래에 가 있는 내 마음을 지금 현재의 감각, 내 주변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나는 지금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일종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한테 명상이 정말 특효약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 명상을 시작하는 분들께는 그 넷플릭스에 글자로 띄워놓을게요. 그 영상도 저는 입문용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물론 저도 그냥 아직 입문자고 이걸 막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아침이나 혹은 저녁에 아직도 좀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이 막 어깨에 긴장이 들어가고 위도 좀 따끔따끔 아픈 것 같고 내가 지금 예민해져 있구나, 내가 지금 현재 불안하구나 하는 감각을 알아챌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명상을 합니다.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한번 10분 정도만 집중해서 명상을 하고 딱 눈을 뜨면 이 나의 예민해져 있던 신경이 이렇게 싹 가라앉아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방법은 운동입니다. 제가 오늘 자꾸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수많은 연구들이 이 마음과 몸의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신경이 예민한 편이기도 하지만 또 그 예민한 신경을 감당할 만큼의 체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학창 시절에도 왜 체육 시간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되게 싫어하고 체육복 갈아입기도 싫어하는 타입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는 후자였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살려고 운동하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제가 예민한 사람으로 살면서 깨달은 건 이 타고난 이 예민한 신경을 어쩔 수 없는 한 적어도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체력 갖고 있어야겠다고 깨달았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도 본인이 잠을 좀 못 자고 피곤하고 막 어디가 아프고 이럴 때 자연스럽게 신경이 예민해지고 남한테 까칠하게 대하게 되잖아요. 그건 반대로 말하면 내가 좀 체력 상태가 좋고 잠도 잘 자고 몸에 에너지도 넘치는 상태일 때는 비교적 스스로한테도 관대하고 남한테도 관대하게 대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민한 사람이야말로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체력을 좀 높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정말 운동신경도 없고 정말 체력도 약한 사람이었는데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체력과 근력을 기르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나한테 그리고 남한테 너그러워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운동 자체가 왜 땀을 흘리는 운동을 30분 하는 게 웬만한 뭐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약보다 경증의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대요. 체력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우울과 불안 수준을 낮춰주기 때문에 예민한 신경을 타고난 사람일수록 꾸준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5번째 방법은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 찾기입니다. 이걸 5번째로 넣은 이유는 사실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오래 걸리는 과제이기 때문에 5번째로 넣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웹소설 작가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웹소설 작가가 되기 전에 되게 이런저런 일들을 해봤거든요. 대학원도 다녀보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월급 받는 RA, 연구직도 해보고 사업도 잠깐이지만 해보고 회사도 잠깐이지만 다녀보고 근데 그 모든 일을 하면서 다 너무 저의 마음과 몸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타고나길 예민하니까 저한테 안 맞는 일을 남들보다도 더 잘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사실을 물론 몰랐고 그냥 나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그냥 뭘 해도 열심히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저런 일들을 막 찾아보다가 결국에 지금은 웹소설 작가가 되었고 한 4년 동안은 정말 행복하게 꾸준히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게 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열심히 몰입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어떤 일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물론 웹소설 작가를 하면서 모든 게 만족스럽고 모든 게 행복했고 모든 게 수월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직업에도 분명히 단점들이 있고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저한테는 그 단점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반면에 이 직업이 가진 장점들이 아주 크게 느껴지고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직업을 찾고 나서야 사람마다 정말 맞는 일이 있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이 어쩌면 따로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예민한 사람들은 내가 하기 싫은 일, 못하겠는 일,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남들보다 좀 잘 못 견딜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저도 잠깐이지만 회사를 다닐 때 정말 회사 출근한 지 일주일 만에 장염이 걸려서 7일 만에 2kg가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동안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대학원 다닐 때도 처음에는 잘 맞는가 싶다가 막판에 졸업할 때쯤에는 또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하지만 지금 웹소설 작가가 된 지 4년 차인데 큰 어떤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문제 없이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분들일수록 내 예민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내 불안함을 적극적으로 삶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나한테 맞는 적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찾았을 때 나의 이 기질을 오히려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과연 맞는 일이 무엇일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찾아보는 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타고나길 불안하고 예민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삶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